국민TV 시사 토크쇼 맘마이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은 단출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욱이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 씨 어디 갔어요? 오늘이 사실 네. 그 언론 개혁 이야기를 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예. 혹시나 자기에게 타격이 갈까봐 오늘만 또 빠진 게 아닌가. 예. 그런 의혹의 눈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김장겸과 배낭여행 간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돌고는 있어요. 네, 여러분을 위한 신차 견적 지금 신차 노트에서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복잡한 자동차 렌트에서 전국 메이저 리스 업체와 업무 제휴를 해서 원하는 차 조건에 따라서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공하는데 탱크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정확하십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모든 건 여기에서도 오.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기 핵잠수함도 가능하다는. 가능하죠. 그래요? 싸게 드리죠. 오, 네. 알겠습니다. 네, 사드도 여기서 네, 구입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전화 주십시오. 1522-0997 1522-0997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신차 노트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신차 노트.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순서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등급을 매기고 하는 소고기가 아닙니다.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표. 기자들을 4개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언론사 블랙리스트. 노조 탄압, 인권 유린일까요? 동료에 대한 개인적 분석일까요? 네, 영상을 봤더니 이 분노 지수가 예. 많이 올라가는군요. 예. 네, 너무나 속상합니다. 네, 그것도 개인의 일탈로 만들려는 뻔한 공식 아닙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분들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KBS, MBC 사장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골치 덩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무대에다가 폭탄을 던지면은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 큐에 그냥. 자, 그럼 대한민국 언론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군인들입니다. 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차장님, 그리고 김현국 MBC 노조위원장, 성재호 KBS 노조위원장, 세 분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아이고,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오늘 두 공영방송의 노조위원장 모셨고 우리 언론운동의 최일선에 서신 우리 김언경 차장님 모셨고 정말 귀한 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요즘 뭐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보니까 제가 엊그저께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다 영화 배우들이시네요. 네, 영화에 다 출연하셨던 분들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단역 배우로 나와봤습니다. 예. 네, 거기 보니까 아주 뭐 성격들이 아주 까칠들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야지. 네. 특히나 우리 저 KBS 노조위원장은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일전에 그 김인규 사장 예. 그분이 이제 취임하셔가지고 예. 보도국에 인사를 하러 도는데 예. 그 뒤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막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쩜 그렇게 성격이 그래요? 아니, 쫓아다니진 않았고요. 네. 김인규 사장이 저한테 왔죠. 이라고 그러는데 네. 순시한답시고 왔길래 그냥 소리 좀 냈다 질렀. 예. 뭐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선배 아닙니까? 선배인데 네. 선배긴 선배가 맞지만은 부역자죠. 부역자이기 때문에. 예. 김인규 사장이 그 MB 언론특보 했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인규 사장님이 또 참여정부 때 정연주 사장님이 두 번째 사장하실 무렵에 청와대 쪽에다가 충성서약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는 못 되고요. 예. 그런 소문이 있었죠. 예. 네, 분명히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한테 충성서약을 했던. 본인이 KBS 사장이 되면은 예. 내가 참여정부를 위해서 뭐 하여튼 거의 뼈를 깎는 아이고. 뭐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김인규 사장님은 별명이 110V, 220V 다 됩니다. 지금 경기대 총장으로 가 계십니다. 아 그래요?
이건 야. 새로운 또 소식이네요. 예. 네. 그렇군요. 사실 그 언론인들은 뭐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 많으신데 제 또래 친구들 보면은 전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름하여 돌마고 특집인데 일단 이 돌마고란 단어에 대해서도 생소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김원경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이라는 것을 이제 꾸리게 된 배경은 저희는 계속 기다렸어요. 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 계속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겠지, 뭔가가 있겠지 했는데 하루하루 이제 많은 사안들에 대한 개혁 사안들이 이제 전해졌잖아요, 뉴스에서. 그런데 공영방송 문제, 특히 방송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좀 모아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36개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포함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만들게 되었고요. 그 뜻은 사실은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MBC와 KBS를 좋아할 때 어떻게 불렀나, 무엇을 가장 많이 기억하나 했더니 사실은 고봉수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고봉수는 사람들 모르고 마봉춘은 상당히 많이 기억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빗대서 마봉순 고봉춘 했는데 사실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지 않고요. 다 귀찮다 뭐 이런 태도를 굉장히 많이 보여서 저희 굉장히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공영방송이 한 일이 엄청나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을 시민들과 나누고 싶다. 그렇게 네. 해서 공영방송이 정말 필요하다. 제발 고봉순과 마봉춘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싶어서 예. 사실은 저희가 막 당장 무엇을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별명을 돌마고라고 그래서 예. 붙이게 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터넷에서 치면 자꾸 분당에 있는 돌마고등학교가 나와서 저희가 돌마고 고등학교 집회, 이름이에요, 예, 이게. 돌마고 집회 때 돌마고 학생을 한 명 초대해서 예. 예. 발언을 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김영국 위원장님, 그 방금 우리가 본 동영상이 엠빅 뉴스인데 이게 MBC 콘텐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저 실제로 방송이 됐나요? 저 MBC 뉴스를 만들고 있는 곳은 뉴미디어 뉴스국이라고요. 예. 기존 보도 기자들 중에 이 블랙리스트 등급에 따르면 한 세모 등급쯤 되려나요? 아. 완전히 밖으로 쫓아내진 않지만 어쨌든 뉴스에 얼굴은 내지 마라 넌. 예. 기사 쓰지 마라 하고 이제 쫓아내는 인터넷 뉴스를 만드는 부서입니다. 저기 인터넷 뉴스 콘텐츠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MBC의 콘텐츠로 나온다면은 MBC 입장으로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게 사실- 나올 수 있었나요? 예. 인터넷으로 릴리즈가 됐습니다. 사실상 MBC도 겉으로 보기엔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부로부터 균열과 붕괴가 이미 시작된 징후가 아이고, 예. 드러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나가도 그냥 뭐 거의 손을 못 쓰는 상황이다. MBC는 사실 굉장히 촘촘한 파노티콘 같은 글쎄 체제를 말이에요. 강구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7월 21일에 PD수첩 PD들로부터 시작된 제작 거부가 시사 제작국의 2580 기자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 컨텐츠 제작국 그리고 지금 보도국까지 번져서 약 200명 넘는 기자와 PD들이 현재 제작 거부에 동참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윗분들이 이걸 다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MBC 파괴 블랙리스트 김장겸을 처벌하라. MBC 파괴 블랙리스트 김장겸을 처벌하라. 그 기사 보니까는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그 보도본부장인가요? 우리는 뭐 끝까지 이 자리는 지킨다. 예. 아주 뭐 의지가 강력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오정환 보도본부장이라는 분인데 2012년에 저희가 170일 동안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 기자들이 호프집에 모여서 일종의 기자총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당시에. 호프집에? 네. 아. 당시에 보도국에서 보직부장을 하고 계셨고 예. 나타나시더니 금일봉을 전달하면서 나도 뜻은 후배들과 같다. 아이고. 조만간 내려오겠다. 나도 보직 던지고 후배들의 파업에 동참하겠다. 네. 진짜? 네. 그렇게 밝히신 다음에 휴가를 내고 장기적으로 사라지시더니 예. 지금부터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하시더라고요 김재철 최대에서.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무슨 말까지 했냐면 이 양반이 와서 이제 후배들도 다 알죠. 저 양반
정말 눈치 보느라 힘들구나 그래서 농담 삼아 던집니다. 가랑이 찢어지겠어요 요즘? 그랬더니 가랑이 찢어질 것 같다고 힘들다고 진짜 이런 농담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런 걸 주고받아요? 네. 아 성격은 좋으신가 보네요. 정말 저 정도면 정신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네, 팔불출이야 팔불출. 들어가야죠. 네. 그 약간 좀 패턴들이 비슷하네요. 그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양치 공주님. 예. 그분도 다리에 깁스를 핑계로 파업에서 빠지셨던 거 아니었나요? 맞죠? 예, 뭐 다리 깁스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신의 부름을 받았다는. 아 그건 다른 분 아닙니까 신의 부름은? 다 같이 움직였어요. 아이고 다 같이 받았어. 두 분 다 같은 아나운서국에. 우리 세 분은 지금 가장 중심에 서 계시니까 체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석에서 KBS 사장 바뀌는 거냐, MBC 사장 바뀌는 거냐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조금 전에 뭐 균열도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냉철하게 너무 희망만 주지 마시고. 근데 희망 없이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냉철해지지는 않아요. 사실 저는 모든 싸움을 내일 당장 무엇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장하고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하는 만큼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시작하는 우리가 발족식을 했던 그 날에 비하면 지금 정말 많이 너무 많은 큰 일들이 벌어졌고 특히 MBC 안에서 PD 수첩 제작 중단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3일에 한 번꼴로 계속 무엇인가가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동안 MBC를 보면 진짜 속이 터졌거든요. 예. 그나마 KBS는 중간중간 뭔가 그런 어떤 사인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예. 작년에도 계속 꾸준하게 세월호 이후에도. 근데 MBC는 멈춘 것처럼 그냥 이렇게 크렘린 같은. 얼음 그냥 그런 상태로 계속 있어서 제가 사실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MBC 내에서 양심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들이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되었다. 얘기해야 된다. 정 안 되면 대나무 숲이라도 만들자. 언론인 무슨 MBC 대나무 숲 이런 거라도. 근데 위원장님이 대나무 숲 같은 걸 만들어서 비실명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지. 그때 큰 소리로 빵 치셔가지고 제가 저게 과연 될까? 나올 수 있을까? 생각나세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괜히 또 허세를 부리시나 그냥 대나무 숲으로 해보지 일단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의견을 딱 내셨어요. 그런데 네. 진짜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셔서 MBC 내부에서 네. 사실은 남들은 되게 쉽게 말해요. 그게 되게 쉬운 일인 것 같고 지금 막 웃으면서 우리가 뭐 누구는 파업에서 도망갔고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다 먹고 사니즘에 빠져 있는 사실은 현실 속에서 맞습니다. 예, 네. 전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이분들이 분명히 고생하셨고 다시 그동안에 아팠던 그 사실은 2012년 파업 이후에 너무 큰 그 고통을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서운한 것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MBC 내부에서. 근데 예. 서로 저는 이것들을 서로 불신과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회의감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풀고 저희 스스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저희가 세우면 그러면은 뭐 정권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일단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다. 왜 그렇죠. KBS, MBC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 절실히 느끼면 저는 그냥 촛불혁명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KBS, MBC를 반드시 공영방송으로 제자리 세워놔야지 또 다시 변하지 못한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MBC는 지금 제작 거부다고 물론 뭐 티는 전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KBS는 뭐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네, 잘 기억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미 작년 우리 촛불혁명 날 때 국정농단 네. 사태 날 때 총파업을 2차례 거쳐서 했었어요. 파업 국회에서 가결되는 날 탄핵 가결되는 예. 날을 전후로 했었고 당시 이제 방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네. 그 방송법이 당시에 개정됐으면 사실상 그 지금의 KBS, MBC 경영진도 사실상 물갈이가 될 수가 있는 사안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거를 통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었고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어쨌든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싸움이 시작이 돼 있죠. 저희가 이미 기자들 270명이 지난달에 한 달도 넘었습니다. 예. 노동조합을 상대로 파업을 하라고 파업 안 하면은 탄핵시키겠다. 뭐 거의 그런 정도고요. 오늘도 기자 140명, 그다음 PD 한 150명 정도에서 파업에 나서겠다. 네. 네. 이런 결의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 지금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동남아 외유를 다녀왔어요. 이른바 한류 콘서트 한답시고 이제 쥐가 가서 뭐하게? 왜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쥐가 가서 뭐하게? 싱가포르에 가서 뭐 전자기타를 쓰나? 갔다 오고 나더니 또 이제 오늘부터 또 휴가를 갔어요. 약간 지금 그 노동조합이 저희가 이제 출퇴근 때마다 이제 주로 출근길에 지키고 있는데 네. 지금 한 2달째 얼굴을 못 봤어요. 새벽 5시부터 지켜도 안 나타나요. 어이고. 출근길에 요리조리 어디로 들어오는지 예. 그리고 6층으로 사라지면은 딱 철문 잠그고 어이고. 최근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 부장 인사를 네. 하고 있는데 자기 이기 체제를 한번 굳혀보겠다는 심산인데 기자 PD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인사 거부 예. 움직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의도에 돌고 있는 소문은 고대영 씨가 나 딴 데 갈 자리 마련해주면 그만둘 수 있어. 이런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글쎄요, 뭐 저라도 어디 취업 자리 하나 마련해봐야겠는데요, 빨리. 국민 TV 카페에 맡기면 어떨까 싶은데. 그 힘은 좀 잘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영 씨도 그렇고 김장겸 씨도 그렇고 이 두 사장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적폐이사 그 이제 해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의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정말 이 두 사람이 어디 갈 자리 마련해서 훌러덩 나가버리고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적폐이사들이 제2의 인물을 그냥 뭐 이사가 그대로 있으면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봐 적폐이사부터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MBC가 공영방송인지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MBC는 공영방송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공영방송 체제가 이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땡전 뉴스하고 국영방송처럼 네. 정권의 홍보방송했던 방송사들이었죠. 근데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면서 우리도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을 좀 가져보자.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란 게 역할이 몇 가지 있죠. 일단 사회에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건강한 오락을 무료로 제공해야 될 역할도 그렇죠. 예. 해야 되고 또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 어떤 무슨 재벌이 소유하거나 이런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예. 비교적 재벌로부터 더 자유롭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제 공영방송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87년 이후에 MBC나 KBS를 보면 계속 그런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고 공영방송의 가치가 확립되는 그런. 그렇죠. 예. 방송 민주화 투쟁도 있었고. 예. 예. 근데 그것도 벌써 저절로 된 건 아니었죠. 사실 예. 저의 선배들이 수많은 파업과 해고를 겪으면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손석희 사장이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예.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진을. 92년 파업 때였습니다. 끊임없이 권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또 공영방송의 종사자들, 방송 제작 종사자들은 거기에 맞서서 제작 자율성을 지켜내고 공정방송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 이 역사가 계속 지금까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MBC의 지금 사장을 뽑는 그 권한이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곳에 있습니다. 박문진 이사들이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6명이 박근혜 정권이 꽂아놓고 간 인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고영주 씨, 이 사람이 영화 변호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불임 사건에서 그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 담당 검사였습니다. 검사였어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80년대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을 아이. 수사했던 공안 검사 출신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사회의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될 공영방송에 아주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분들을 박근혜 정부가 꽂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건재합니다.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언론에서의 적폐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국민마켓입니다. 국민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마켓. 여러분의 국민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올리덴탈 체크 가글. 완전한 무알콜입니다. 그래요? 팟캐스트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올리덴탈 체크 가글. 이 가글에 알코올이 들어갔었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알코올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알코올 들어간 거는 먹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기독교 전용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무알콜. 네, 우리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께 적극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얘기를 많이 하신 분들 입에서 냄새 나지요? 네. 요거는 바로 입냄새 제거의 직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치 예방, 구강 청결, 치은염 예방, 치주 질환 예방, 잇몸 질환 예방. 완벽합니다. 그래요. 가글하면서 임플란트가 된다는, 금리빨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 소문 아주 잘 들으셨네. 아이고, 세상에. 정확한 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서 뭐 뒷돈 받았나 보네. 열심히 하시네. 네.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총 9가지의 효능을 허가받은 제품으로 아이고, 세상에.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저기 만약에 몸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뭐 땀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 한 100병 사가지고 욕조에 부어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면은 아기가 됩니다. 아기가. 그만해.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특별 이벤트를 함께 합니다. 그래요?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요 300ml 한 병을 더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에탄올 계면 활성제, 타르색소, 합성 항균제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네, 올리덴탈 체크 가글, 여러분 많이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문득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이번에 그 삼성 그 인사청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연결고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어떻게 MBC의 인사청탁을 삼성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이 어떻게 힘을 행사를 하고 이게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안광한, 이인용 그리고 장충기. 네. 사실 안광한 사장이 지금 김장겸 사장이 임명되기 바로 직전까지 사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네. PD 출신인데 장충기 사장이 이인용 전 MBC 그 보도이사였나요? 이분을 통해서 안광한 사장에게 청탁을 넣었는데 인사청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계약직 직원을 계약 연장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가고 싶은 부서로 꽂아달라는 인사청탁으로 추정됩니다. 그 내용을 네. 보면 그 대가는 아마도 삼성의 영향력과 로비력을 이용해서 본인의 지위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권력의 줄을 대기 편한 여러 가지 끈을 만들려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장충기 씨는 뭐 그야말로 저기 방송통신위원장을 하셔도 될 만큼. 뭐 정말. 장충기 사장 문자 관련해서도 그 KBS에서도 사실상 거의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그저께. 왜 침묵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9시 뉴스에 한 꼭지를 했어요. 네. 근데 한 내용이 뭐냐면은 전현직 언론사 기자와 당구, 위법은 심지어 아니다. 전직 검찰총장까지 삼성 측에 각종 청탁을 한 사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드러나 거센 비판이 일었죠. 이런 청탁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유호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의 아주 좀
누가 그걸 밝혀달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KBS 김영남 변호사까지 인터뷰. 네, 우리 자문 변호사 자문 인터뷰에서 변호사. 했는데 사건의 본질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아주 비본질적이고 그다음에 주변적인 얘기, 본질을 흐리는 거죠 결국은. 그런 거를 함으로써 이른바 사건이나 사태의 본질을 흐려놔서 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더 나쁜 행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 이건희 회장 그 성매매 사건 할 때도 매우 비슷했어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그 몰카죠. 몰카의 불법성에 대해서 꾸짖는 문제 삼는 이게 이제 그나마 삼성을 보도한다는 언론이 하는 작태가 아닌가. 사실 KBS는요 그 권력의 눈치를 많이 받아오고 봤다는 이 비판은 받아왔지만 그래도 그나마 재벌로부터는 그나마 자유로운 언론,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 가장 자유롭다는 평가를 사실 받아왔었어요. 왜냐하면 수신료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으로 상당 부분의 그 KBS 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내주고 있잖아요. 광고 수입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마저도 이제 권력 앞에 무릎 꿇더니 이제 돈 앞에서도 무릎을 꿇는 참 이 참담한 수준까지 오게 된 게 현 고대영 사장 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그 기능을 정상화시키려면 리더십이 복원돼야 하는데 이 부당한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까 공영방송이 우습게 보이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는 것이 지금 시급한 일이다. 당시에 MBC를 보면은 그 언론사 입사를 지망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럼요. 최고로 가고 싶은 방송사였고 그리고 뉴스의 신뢰도나 영향력 면에서도 수익권을 다퉜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겠지만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그리고 삼성 엑스파일 사건 이렇게 한국 사회의 90년대 2000년대를 관통하는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항상 중심에 있었던 언론사였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공영방송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벌의 눈치 볼 필요 없고 따로 소유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MBC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제작 종사자들이 이 사주가 없는 회사다 보니까 제작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는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되게 독특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도 물론 인사권이 있긴 하지만 임원들이 제작에 마음대로 간섭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제작의 그러니까 뉴스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최종 책임자는 항상 제작 실무 책임자인 국장이 지도록 임원들은 인사권은 행사할지 몰라도 방송 내용은 간섭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지금 이 모양이 됐나? 10년이 지난 지금 너무 심하게 파괴됐잖아요. MB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사실은 이 사건이 시작됐는데 MB 정부가 가장 껄끄러웠던 방송사가 바로 MBC였습니다. BBK 사건을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보도했고 또 MB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한반도 대운하나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비판했던 PD수첩 보도가 MB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손을 보고 저 방송사를 망가뜨려야겠다. 이 공작이 2008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집권하자마자부터. 왜 지금 MBC 뉴스를 보면서 저렇게 보도가 개판인데 기자 PD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답답함 많이 느끼셨고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영상 보셨지만 블랙리스트 영상 보셨죠? 2012년에 참다 못한 기자와 PD들, 아나운서들 우리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들어갔습니다. 1월부터. 이 파업이 한국 언론 역사상 가장 긴 170일 동안 이어졌고 대선을 앞두고 그해 7월에 결국 파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또 당선이 됐죠. 그리고 나서 당시 MBC 경영진, 권력이 꽂아놓은 경영진들은 비판적인 언론인들, 기자, PD, 아나운서들,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을 거의 언론인 학살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 쫓아냈습니다. 저도 그때 쫓아내서 지금 5년 반째, 저는 원래 기자로 입사했는데 5년 반째 보도국으로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돌아가는 인력이 한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200명을 파업을 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새로운 경력 기자들을 마구잡이로 채용해서 보도국에 채워 넣었습니다. 저희가 저항하고 학살당했지만 한 가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그 저항의 중심에 있었는데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0명을 해고했고 200명을 부당 징계했고 부당 전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함께 지켜냈습니다. 아이고, 지난 세상에. 5년 동안을 그렇게 버텼고 예. 이제 다시 저항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 저항의 힘은 국민 여러분의 촛불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제가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 공영방송 노조위원장은 이렇게 다 재미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재미없네, 재미없어. 아니, MBC 파괴했다고 맘마이스를 여러분께서 파괴하고 계십니다. 다음부터는 네. 다른 분을 꼭 이 자리에 내보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요거 아주 좀 유심히 봤던 기사가 있는데 그 방통위원장이 그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할 수도 있고 면직할 수도 있다. 요거 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제 곧 실행에 옮긴다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네. 그 뭐 그냥 마구잡이로 자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MBC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감독이 있었단 말이죠. 뭐 크게 잡힌 게 있습니까? MBC에선 사실 지난 5년간 거의 노동 탄압의 교과서라고 부를 정도의 온갖 위법 행위들이 횡행했죠. 예. 이미 6명의 부당 해고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 이유도 없이 해고했어요. 예. 예. 그 백종문 녹취록에서 백종문 현 부사장이 자백을 했죠. 이유 없이 잘랐다고. 예. 그뿐만 아니라 뭐 블랙리스트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경영진들은 무슨 공정방송을 망치고 편파 왜곡 보도를 한 것을 떠나서 이 불법 행위자들입니다, 전부. 그렇죠. 그리고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아마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예. 현 사장, 전현직 사장을 비롯해서 적어도 대여섯 명의 임원들이 아마 형사처벌될 겁니다. 아이고, 형사처벌이 되면 어떤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형은 아닐 테고 사약을 받는다든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 진짜 재미없어요. 아니에요. 네. 정말 재미없는 것 같아서. 아니 사법 처리 받는데 그걸 어떻게 재밌게 합니까? 그렇죠.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네. 사실 이 경영진이 이렇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경영진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방송문화진흥회, 즉 MBC의 이사회가 예. 아까 그 고영주 씨 말씀드렸던 그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사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이걸 교사하고 방조했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예. 따라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면 박문진 이사로서 제대로 직무를 해장하지 않은 겁니다. 예, 예. 충분히 해임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재판정에 서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감독관청이 아니라 예. 절차가 복잡해서 이거 사약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약을. 예. 제가 좀 억울한 게 있는데 저도 원래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머 감각 넘치고 센스 있는 기자였는데 네. 지난 5년의 세월이 저를 이렇게 아, 그래요. 노잼이 됐어, 노잼. 정말 또 서글프네. 노조를 탄압하니까 노잼이 됐어 다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야, MBC 노조야? 왜 이렇게 재미없어? 지난 9년 동안 그 KBS, MBC가 이제 수차례 이제 파업이 사실 있었는데 그 단 한 번도 사측에서 또는 검찰에서 뭐 업무방해, 그다음에 민사상해 손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소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MBC 모두 이겼어요. 지금 모두 이기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에서. 예, 모든 재판에서 파업 관련된 그 거의 100대 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고 또 회사가 사실은 소송에서 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해고시키는 것도 그런 배짱이 있기 때문인데 결국 이 사람들이 노린 건 뭐냐면은 이 재판 과정인 거죠. 지난한 재판 과정. 지금 해고되신 분들 2심까지 퍼펙트하게 이겼는데 대법원 판결이 아직도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피를 말리는 거죠. 벌써 몇 년 동안. 그래서 한 분은 이 아주 심한 암에 걸려서 이용마 기자님 고통 중에 계시고 다음 주면은 이용마 기자가 해고된 지 꼭 2000일을. 야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잔인한 인간들입니다. 진짜 네. 이런 잔인한 인간들한테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똑같이 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가 나오다가 말았는데요. 그 지금 제작 거부하자마자 바로 그 또
시영 기자, 경력직 기자를 공고를 내 가지고 뽑고 있죠. 예, 지금 채용 공고가 나갔습니다. 나갔죠 지금. 네. 아니 미친들 아닙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그 일하지 마 우리는 저기 뭐 일할 사람 사단 병력으로 있어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방송사 PD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인데 네. 지난 5년 반 동안 MBC 경영진이 한 일이 딱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잘난 줄 알지? 너 아니면 프로그램 못 만들 것 같지? 그거 아니거든. 너 나가 필요 없어. 너 아니어도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하는 애들 셌거든. 품질 필요 없으니까 걔들 갖다 프로그램 시킬게. 너 필요 없는 존재야. 이거를 MBC의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 PD, 아나운서들에게 계속 호명을 하고 강요를 한 거죠. 고품격과 고품질의 이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MBC 노동자들 일단 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지들 방송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 고급 인력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MBC의 양질의 노동자들을 짓밟았던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개인적 궁금증인데요. 그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기자로 응시하는 사람들을 일각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도 또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생활인이고 얼마나 그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방송사에 입사하는 꿈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누구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꿈 말고 더 큰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또는 좋은 기사를 써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다들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 MBC 상황을 아신다면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MBC가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싸움이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방송의 주인인 국민임을 명시하는 그런 방송으로 돌아왔을 때 전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그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입사해 주신다면 제가 후배로서 독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아이고, 그때는 그래요. 경쟁이 또 치열할 거 아니에요. 요럴 때 쓱 들어가는 거, 그 맛도 아주 솔찬히 좋거든요. 아니 뭐 저는 들어오고 저희 최근에 한 9년 동안 우리 저 신입으로 들어온 친구들 보면은 사상 검증을 많이 당했다고. 그렇죠. 네. 때 대부분이 이제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하죠. 무슨 의도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고 바로 노조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파업 같이 하고. 네. 그럴 각오가 안 돼 있고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들어오면 안 되죠. 네. 널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레.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 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구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구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메이킹 필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캠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텐트? 의자? 여자친구?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이스박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미지근해진 음식들에 속상한 적 많으시죠? 그래서 세이블 대원 산업이 준비했습니다. 이중 뚜껑의 단열 구조로 우수한 단열 효과. 아이스박스에 테이블 기능을 더한 편리함.
바퀴와 손잡이로 간편하게 이동 가능.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산업 아이스박스. 검색창에 세이블 대원 산업을 검색하세요. 진짜 시원해요. 진짜 시원. 네, 이번에는 우리 김엄마가 유독 좋아하는 제품이죠. 오. 세이블 대원 산업의 아이스박스입니다. 아이스박스. 네. 점점 마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휴가철에.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다녀오실 분들은 시원한 맥주를 세이블 대원 산업의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곧 한 달 후에는 또 추석이 한 열흘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송편 담으시기에는 최적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송편 담는데. 예. 기능은 뭐 다들 좋다고 하니까요. 예. 아이스박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세이블 대원 산업의 아이스박스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죽을 때 이 세이블 대원 산업의 아이스박스를 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이블 대원 산업의 아이스박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사회 정상화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사장을 빨리 이제 집으로 보내는 일이 시급한데 돌마고라는 훌륭한 또 시민 참여형 투쟁도 있는데 그 이제 내부 투쟁 어떻게 전개할지도 상당히 주목되고요. 8월 17일에 MBC 기자 총회가 있습니까? 16일 저녁에 있습니다. 16일 저녁이요. 네. 17일 보도로 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자총회라고는 하지만 기자총회에 모여든 기자들의 절반 이상은 기자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기자들입니다. 네. 참 비극이죠. 기자총회를 모았는데 어디 저 사업부서 같은 데서 예. 스케치장 관리하다가 오고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자총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기자총회에서도 아마 이 제작거부에 동참하는 결의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사이 그 김재철 때부터 들어왔던 외부에서 들어왔던 이 사람들의 그 동참 비율이 어떤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지금 보도국 안에만 약 80명 정도의 파업 대체 인력, 파업 이후에 뽑았던 경력 기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80명이 전부 다 저쪽 편은 아닙니다. 이분들 중에서도 MBC에 실제로 들어와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압적인 지시, 말도 안 되는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분들이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동안 MBC가 저항하고 싸우는 전통에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이고 그랬지만 이번 제작 거부가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동참 의사를 밝혀왔고 이미 동참한 분들도 한 20분 정도 계십니다. 그건 진짜 감동이네요. 네. 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예. 저는 이게 지금 김장겸 체제가 MBC 내에서 붕괴하고 있는 징후라고 생각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은 보도국 2인자가 보직을 사퇴하고 조합 가입 신청서를 오, 진짜요? 네. 와. 곧 MBC는 국민 품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이 상황은 저는 이제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총파업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제작 거부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총파업 투표 공고를 할 거고요. 조만간 통파업 돌입하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만약에 그 총파업을 하게 되면은 무한도전도 결방입니까?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무한도전이 결방해야 왜 결방한 거야? 찾아봐서 파업하는구나. 파업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지금 우리 최욱 씨는요. 그 분류표에 따르면 기회주의자로 해서 지금 대체 인력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 맞죠? 거기 시형 예능인 뽑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해야겠는데 사실 이런 방송사의 공정방송 투쟁하면 흔히 이제 기자나 아니면 시사 프로그램 만드는 PD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방송사에는 예능 PD도 있고 드라마 PD들도 있고 라디오 PD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종들이 있죠. 엔지니어도 있고 영상 감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분들의 뜻이 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능이나 드라마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뭔가
자신의 창의성이 억압되지 않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에서 정말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MBC는 그 시스템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예능 PD들 신나게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아마 예능 PD 김태호 PD도 많이 지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그래서 예능이나 드라마 PD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단역을 사장이 꽂아넣는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드라마를 제대로 만들고 싶겠어요. 드라마 PD들도 사실 그 성장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베스트 극장 같은 실험적인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시청률을 그렇게 중요시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미니 시리즈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대학 일일 드라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시청률이 뉴스가 워낙 개판이 되니까 뉴스 시청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뉴스 앞뒤에다 일일 드라마를 하나씩 박아놨습니다. 전례 없는 편성입니다. 드라마 PD들이 일일 드라마 때문에 거의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일일 드라마는 정말 노동 강도가 세고 게다가 뭔가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기 어려운 그렇죠. 약간 막장이 주로 나오죠 일일 드라마. 그러니까 뭐 저 되게 똑같아요. 뭔가 좀 이게 좀 연약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여성이 그 백마탄 왕자님 같은 이런 캐릭터한테 하고 만나는 와중에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그 시기와 그 탄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둘 사이가 맺어지는 이 스토리를 제가 SBS 아침 드라마 10년 동안 봤습니다. 주인공만 바뀌고 세트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아 내용은. 예. 물론 이제 드라마는 제작 시스템상 이게 중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드라마가 중단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170일 동안 파업하는 동안에 드라마 PD들이 파업에 상당수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단된 드라마는 하나인가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서지 않는다 해도 아마 뉴스는 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대체 인력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다만 파행이 되겠죠. 품질이 떨어지고. 네. 그러나 모두의 뜻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예. KBS는 어떻게 총파업 예정 없습니까? MBC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내부에서 자발적인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작업으로 이제 시작돼서 파업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가는데 KBS 2017년은 왜 KBS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약간 MBC랑 지금 고대영 사장은 김장겸 사장하고는 좀 전략을 이렇게 달리 쓰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숨자. 부딪히지 말자. 아예 보지도 말자. 노조원들하고는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인사권만 계속 이렇게 원격. 행사하는 원격. 뭐 이런 지금 전술을 갖고 와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림없죠. 어림없고 이미 KBS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KBS는 지금 이제 노조가 2개입니다. 2개에서 그 설득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뭐 다 함께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아까 그 질문을 잠깐 하셨어요. 뭐 파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금 김장겸 사장이나 고대영 사장 그리고 이인호 이사회 그다음에 고용주의 사회 이거 쫓아낼 수 있느냐 해체시킬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승리는 사실 우리 거라는 거는 아마 우리 김용국 본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KBS, MBC 예, 모두 구성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방통위에서 이사회 해임시키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할 수 있는 권한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MB를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치밀했어요. 교육부 움직이고 대학에서 이사들 해임시키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요. 공작을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불법 났거든요. 정현주 사장 쫓아낼 때. 그러니 현 정부에서는 그런 방법을 기대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가 만약에 파업 제작업으로 나선다면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만일 9월 1일부터 파업을 한다면은 추석이 10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도 파업이 계속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달려와 주셔야 돼요. KBS 앞으로, MBC 앞으로 한 달 동안 파업하고 있는데도 그 고대영, 김장겸 계속 나가지 않으면 달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정말로 이겨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시민들이 들고 오는 촛불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대영, 김장겸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나가라고 파업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파업 속에는 시민들한테 공영방송이 어쨌든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번에 나선다고 빨리 끝내겠지만 뭐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 달려와 주시면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KBS MBC 사장 그리고 KBS 이사회와 MBC 이사회에 대한 해임 권한을 궁극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임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린 거는 해임 사유가 분명해야 되고 해임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해임이란 행위가 그렇게 쉬운 행위는 아닌 거죠.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탄핵 사유도 분명해야 되고 절차도 지켜야 되는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절차입니다. 왜 국회가 이런 부담스러운 절차를 강행을 했을까요? 국민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촛불이 무서워서. 저는 마찬가지로 KBS, MBC 물론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재벌 눈치 안 보고 권력보다 독립적인 공영방송이 제 가치를 다해야 된다고 만약에 믿어주신다면은 다시 촛불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온 이유는 딱 하나 5가지 미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매주 돌마고 붉은 파티라고 해서요. KBS, MBC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주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KBS 앞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청계광장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8월 25일 청계광장에서 7시에 붉은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꿈은요 굉장히 야무지게 아주 큰 무대를 지금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진짜 촛불 시민들이 몇 분이나 오실까? 지금 사실 돌마고 촛불 집회 KBS, MBC 앞에서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땐 200명이었다가 점점점 늘어나서 며칠 전 금요일에는 한 350 뭐 이렇게 보였어요. 저희가 막 열심히 세워보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로는 청계광장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계광장에서 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진짜 이 KBS, MBC 정상화 이슈가 이게 정말 국민이 원하는 거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까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한이 있다 없다 쉽다 안 쉽다 막 했는데 일단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청원을 지금 사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돌마고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페이스북에서 돌마고를 치시면 저희 서명운동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퍼날라 주시고 여러분들도 혹시 하셨는지 그냥 저는 제가 아는 사돈의 팔촌 모여있는 모든 방방마다 계속 뿌리고 다니고 어제 했는데 내일도 하고 계속해요. 왜냐면 민망해도 괜찮아. 오늘 새로 들어온 사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뿌리는데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하루에 10,000명씩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멈췄어요. 그래서 진짜 방송통신위원장한테 그걸 내밀 때 국민의 얼마나 많은 국민이 KBS, MBC 정상화를 요구하는지를 딱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꼭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거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부탁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공범자들 영화 좀 봐주세요. 왜냐면 사실은 저희 이렇게 얘기 길게 들을 거 없이 공범자들만 보시면 아주 그냥 요약해서 9년간의 세월 그리고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팟캐스트를 주위에 권하기는 힘들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극장에 모시고 가서 어른들에게도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범자들 꼭 많이 봐주시고요.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매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게 올라갈 때쯤 되면은 개봉했을 것 같은데요. 8월 17일부터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극장 많이 들러주셔가지고 손 붙잡고 2분, 3분 이렇게 가셔서 보시면은 그 영화가 완성도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는 기록의 의미도 있습니다. 많이들 관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깔때기 하자면요. 그 기자시사회에서 기자들이 스펙타클하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당사자다 보니까 재밌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MBC 그 부역자들이 넣었다가 오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깨소금입니다. 사이다예요. 알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께서 돌마구 촛불 집회 꼭 참석을 해주시고 여러분께서 홍보 많이 했으니까 저희도 잠깐 좀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맘마이스가 19일에 주진우 기자와 함께 MB를 잡으러 광주로 내려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명박 장로 환송 대성회 서울구치소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런 부제입니다. 네, 함께해 주신 세 분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